안녕하세요. 로투데이 시청자 여러분. 저는 15년차 변호사 임다영입니다.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, 그리고 경제사범 형사사건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과의 교양 수업들을 다 들어봤어요. 근데 그때 법대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당시 판사로 재직 중인 분이시기 때문에 있었던 사건 얘기를 섞어서 수업을 해주셨어요. 그게 굉장히 실생활에 있는 일들이었구나 하면서 와닿았고 나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그 수업 점수를 너무 잘 받아서 제가 소질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10년이 훌쩍 넘게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은 많은데요. 그래도 가장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변호사 된 지 한 전연차 때 일이에요. 근데 업무상 배임에 관한 형사 사건이었거든요. 1심을 제가 1년 넘게 다퉜어요. 엄청 열심히 다퉜고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. 무죄를 받았는데 2심으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왔는데 판사님이 첫 기일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업무상 배임죄 아니에요? 이러면서 제 말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기일을 종결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고 너무 이제 내가 어린 변호사라서 지금 이러는 건가? 내 말을 왜 들어보지도 않지? 하면서 자괴감에 쌓여서 법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. 근데 피고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어요. 왜냐면 피고인은 1심에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변호했는지를 알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피고인에게 내가 이거 대법원까지 다 맡아서 하겠다. 내가 꼭 이겨주겠다 라고 했었고 네, 정말 대법원에 가서 계속 서면 내고 한 결과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줘서 이제 파기환송이 되었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선고를 듣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재판부나 검사 이렇게 검사 측에서 나온 검사도 굉장히 이렇게 제 눈을 잘 쳐다보지도 않고 허둥지둥 재판을 하더라고요. 그때 굉장히 뿌듯했고 기뻤습니다.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약간 입소문이 나서 그 경제사범들 형사사건을 많이 맡게 되었어요. 두 번째 사례는 사실 뭐 성공을 했다 하면 돈을 많이 뭐 성공보수를 받고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국선 사건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국선 전담 변호사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뭐 약간 봉사활동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국선 변호사가 되면 몇 개 사건을 1년에 배정을 받아요. 그 중에 한 사건이었어요. 근데 국선 보수가 50만 원이 그때 채 안 됐을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님들 다 바쁘시잖아요. 사선이랑 같이 하면.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시간을 많이 쏟기가 솔직히 조금 어렵겠죠? 근데 이제 그때 의뢰인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저한테 배정된 그 피고인이 2명이었어요. 한 사건의 상피고인들, 그러니까 동시에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한 5명인가 그런데 2명이 저한테 온 거예요. 근데 한 명이 정말 자기는 억울하대요. 근데 자기는 원래 사선 변호사도 선임을 했었는데 그 변호사조차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더래요.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직업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.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도 그거와 좀 연결된 그런 사건이니까 당연히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했겠지. 뭐 네가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겠지. 뭐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선 변호사를 이제 돈 주고 선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조차도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사임을 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법원에서 지정해준 변호사가 저를 만난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. 전 항상 다른 사건을 봤을 때도 의뢰인들한테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그럼 난 변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이 사람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. 내가 네 말을 믿고 해줄게 해서 이 사건을 국선인데 1년을 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다른 피고인들 맡은 변호사님들은 싫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분들은 금방 사건을 종결하고 그냥 자기들은 다 인정한다 하고 끝냈었거든요. 근데 이제 1년을 끌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 2명을 무죄를 받았어요. 무죄를 받았고 그 친구가 이제
뭐 무죄 받은 것도 뭐 그래 그것도 기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찾아온 거예요. 저희 사무실로.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 가지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 편지인데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사건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일단 진상을 만나면 당연히 힘든데 저는 그런 분들은 조금 처음 상담부터 다른 분에게 가시라고 하는 편이고요. 그 외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. 그 제주도에서 했던 사건인데 친척들 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. 근데 되게 큰 농장 같은 거를 운영하던 분들이었거든요. 근데 제 의뢰인은 그 농장주가 아니에요. 근데 농장주가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이제 돈을 뭐 빌려줄 때 연대보증 같은 걸 쓰셨나 봐요. 근데 이제 너무 선의로 서준 건데 그 농장주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갚지 않고 그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게끔 만든 그런 사건이었어요.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 사건을 주도했던 게 그 농장주 상속인들 중 1인의 사위였는데 너무너무 딱 봐도 나쁘고 직업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딱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. 근데 법리적으로는 연대보증을 썼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1심 재판부도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조정기일도 잡아주셨는데 조정도 못하고 1심에서 졌어요.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도 알고 사실 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도 아니까 그랬는데 이제 2심에 가서 당시에 그 중간에 어떤 판례가 나와서 그걸 제가 이제 찾고 재판부에 2심 재판부에 낸 거죠. 근데 2심 재판부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아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승소를 했거든요. 그때 1심에서 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.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려는 거는 사인을 안 하시면 돼요. 근데 보면 계약서를 내용을 꼭 안 읽고 사인을 그냥 급하게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쓰실 때는 내용을 좀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찾아보시고 아니면 조언을 구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사인하기 전에 한 번 더 뭐 하루라도 미루고 그 사이에 좀 조언을 구한 후에 사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뭐 소송에 휘말릴 일은 없습니다. 제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은요. 일단 운동을 자주 합니다. 운동을 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기분도 좋아지고 일에 대한 생각도 잠시는 잊어버릴 수 있어서 운동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. 그 외에는 또 사실 이거는 조금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.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ESFP였거든요. 근데 그게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ESTP로 바뀌었어요. 그리고 저는 F랑 T가 49대 51, 51대 49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. 근데 일할 때 ESTP가 되는 게 정말 좋은 점은 이게 약간 호전적인 MBTI예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재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잖아요. 상대방과. 내가 맞는 결과, 내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야 하니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나중에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후에 그걸 법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변호사나 검사나 다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, 글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논리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한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다른 직업보다는 좀 더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니까 꼭 법조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다음 타자로 추천드릴 변호사는
지금 현재 그 K컬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. JYP의 사내 변호사 박은주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. 제가 로투데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맡았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. 그것만으로도 이 인터뷰가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제 인터뷰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얘기가 좀 재밌고 유익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언제나 제 의뢰인들에게도 얘기하는 말인데, 당신을 신경 써주는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거든요.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신경 쓰면 최선을 다해주는 변호사.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는 그런 변호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당신을 위한 당신의 변호사 임다영 변호사였습니다.